제낮부터 한시처럼 서름 섞인 민원이 울려 퍼집니다. 죄송합니다. 허나 그럼에도 건축가로 올라가 보시는 게. 야, 이 양반아, 무한 반복되는 민원 핑퐁은 우리 지금 건축가 다녀오는 길이. 대한민국의 국룰이었죠. 근데 지들 소관 아니라고 여기로 가라고 그러더라. 심지어 해당 사안은 내 아들 어떡할 거야? 그 흉가 철거해달라고 민원 수십 번 넣었는데. 지속적 철거 민원에도 방치되고 있던 괴이한 흉가에서 발생한 한 공포체험 유튜버의 참혹한 사고 때문이었고, 일 진짜 이럴 거야! 한순간에 자식을 잃은 부모의 절규는 극에 달하기 시작합니다. 그 누구도 섣불리 나서지 못하고 있던 그때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겁도 없이 몸을 던진 그녀는 시청 공무원 주인공 홍조였죠. 그렇게 며칠 뒤 하필 또 일신년스러운 날씨에 사건 조사를 위해 그곳에 들어섰는데, 그녀 또한 그곳에 감돌고 있는 왜 이제 왔어? 불쾌한 기운을 감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어서 숨죽여 발걸음을 옮기던 그때 저승사자 실루엣까지 목격하자 그대로 혼절해버리죠. 허나 잠시 뒤 밖으로 나온 저승사자는 너무나 존잘 꼬미남이었고, 트라마가 고증을 참 잘했네. 저승사자가 잘생겼네. 연애 경험이 영에 수렴하는 홍조는 한두천까지는 발에다 주실 거죠? 김고은도 울고 갈 아저씨 사랑해요. 전 같이 찻집 가고 싶은데. 저승길 플러팅을 이어갑니다. 하지만 몇 분 뒤 홍조는 다행히 이승에서 눈을 뜨게 되고 곧바로 시청으로 다시 복귀하는데, 야, 이 흉가로 핫플레스 될 만했네. 철거를 해야 할 것 같긴 한데 쉽진 않을 것 같습니다. 허나 흉가에 대해 파면 팔수록 온주산 둘레길이 워낙 유명해서 당연히 온주시 소유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거기가 다 개인 사유지더라고요. 뜻밖의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하죠. 아, 그럼 땅 주인한테 가가지고 철거해달라면 되잖아. 그렇게 며칠 뒤 29층. 홍조는 땅 주인의 직장을 찾아가고 뒤통수가 저릿해져 뒤를 돌아보자 흉가 저승사자가 그녀를 맞이합니다. 아직은 안 돼요. 가고 싶지 않아. 온몸으로 목숨을 애원하기 시작하는데, 비켜요. 자비라고 눈꼽만큼도 없는 왜요? 이 녀석의 정체는 내릴 거라. 사람이세요? 바로 와, 사람을 그렇게 놀래켜놓고 쓰러져서 정신까지 잃었는데 그냥 가요? 잘생긴 대신 인성은 개나 져버린 온주산 원상복구 해주세요. 흉가 철거해서. 싫습니다. 왜요? 철거하고 싶지 않으니까. 온주산의 주인이자 형사상 재물 손괴, 민사상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물을 수 있으니까. 승소율 99%에 빛나는 킹갓 변호사 주인공 신유였죠. 그렇게 가요. 조용히. 뒤지기 싫으면.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그녀는 지리는 논리 앞에 본전은커녕 잘생긴 저승사자랑 같이 찻집 가고 싶어요? 아주 이불을 뚫어버릴 수준의 수치 참극까지 겪게 됩니다. 미쳤어, 이용조. 그런데 불과 며칠 뒤 나도 어째서인지 홍조의 집을 찾은 신유는 당신 좋아하는 거 맞고. 느닷없이 고백 공격을 날리기 시작하죠. 어떻게 책임질 거야? 심지어 누가 들으면 내가 총이라도 쏜 줄 알겠네. 사랑의 총알. 맞으면 두근두근해. 세기말 멘트와 함께 근데 난 이용조 씨를 보면서 두근두근하고 싶지 않아. 아주 몹쓸 밀당까지 시전합니다. 근데 막 두근두근해. 그럼 두근두근 하지 마요. 대체 두 사람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음소거로 봐도 재밌는 환상의 안구정화 드라마 이연애는 불가항력 바로 시작합니다. 6개월 전 구청 공무원 홍조는 오늘도 민원 처리가 한창이었지만 공사는 중단할 수 있는 거지? 실상 그녀의 주된 업무는 규제는 힘들 것 같고요. 됐고 늘 성내있는 시민들과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겠다. 사회의 복잡한 이해관계 사이에 발생하는 첨예한 대립을 이런 악성 민원을 일일이 다 받아주면 어떡합니까? 새우등으로 감당해내는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 공사 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발생하고 맙니다. 6개월 후 사건은 여전히 치열한 공방 중이었는데, 사연 많은 죽음. 신유는 피해자의 편이 아닌 골치 아파. 건설사 측 변호사로 수임받은 상태였고, 패소할 게 뻔한 다음날 공판에 한숨만 나오던 그때 그를 둘러싼 주변 환경들이 기이한 현상을 맞이하게 되죠. 심지어 불현듯 나타난 정체불명의 손은 아주 섬뜩하게 그의 볼을 어루만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유는 놀라기는커녕 오늘은 이러지 말지. 빨간 손과의 대화를 이어가죠. 나 오전에 재판 있어. 다음 날 재판이 열리고 지금껏 하원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망한 작업자가 모두 31명입니다.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이 수치는 이번 죽음 역시 하엄건설 측에서 피해자의 죽음에 현장에 관한 안전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발생하였다는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건설사의 책임을 명확히 드러냄과 동시에 이 정도면 10년은 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재판의 패소를 확정짓는 결정타이기도 했습니다. 이에 신유는 재판장님, 최후 진술 전에 마지막으로 피고와 논의된 적 없는 사망한 박대호 씨의 부인을 재정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유족을 증인으로 소환하죠. 하음에서 제시한 합의금을 거부하셨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막노동한다고 1억 먹고 떨어지라는 게 말이 되는 건가요? 하지만 1억에 심지어 만족하셨으면 좋았을 텐데요. 피해자 부인에게 선 넘는 발언까지 내뱉습니다. 현장 관리 소홀, 안전시설 미비 등으로 추락사를 예방하지 못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작업 환경이 엉망이라고 남편이 그 현장 다닐 때 너무너무 힘들어했어요. 힘들었겠죠. 하지만 힘든 건 일이 아니라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아내가 추락사할 것을 강요해서. 그의 발언은 안타까운 죽음으로만 알려졌었던 아니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사건의 본질 자체를 추락사가 아니라 추락사고를 강요하셨죠. 그럼 뭐 일부러 죽기라도 했단 말이에요? 아드님이 지난 1월에 혈액암 진단을 받으셨죠. 희귀 케이스라 약물 치료에 많은 돈이 필요했고요. 갑자기 보험에 가입하면 의심받을 확률이 매우 높으니 추락사고로 합의금을 받자 사고가 아닌 짜여진 자작극으로 전세를 역전시키기 시작하죠. 옷도 두툼하게 입었고 안전모도 썼으니 떨어져도 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로프의 연결고리를 풀었습니다. 다시 말해 부인의 그 안일했던 계획이야말로 피해자를 죽음에 내몬 그런데 하필 박대호 씨가 추락한 현장 머리 부분에 절단된 철근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안전모가 뚫렸고 몹시 운 나쁜 죽음이 된 것입니다. 결정적 이유였던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패소를 예상했던 재판에서도 가신유의 승소율은 0.001%도 깎이지 않았죠. 그날 저녁 모처럼 열린 승소 파티에서 아주 역겨운 하음건설 쓰레기 대표의 추악한 짓이 시작되고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밑바닥 인성을 드러내던 그때 내부에 CCTV 4대 있습니다. 팩트만으로 거치시면 상해죄로 처벌받습니다. 신유가 그를 무력화시킵니다. 그런데 다음날 덮자. 대표 장채는 어젯밤엔 아무 일도 없었던 거야? 도덕과 윤리 따위는 무시한 채 변호사 직함 떼고 딸랑딸랑을 하란 말이야. 오로지 돈과 명예 앞에 최대 클라이언트이자 대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거는 로펌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 직원의 인권을 몰살시켜버리죠. 조건은 하나 달아주시죠. 냄새나는 이불을 그냥 덮을 수는 없잖아요. 같은 시각 꿈은 이루어진다. 이용도 시청으로 말령났댄다. 홍조에겐 특징과도 같은 본청 발령 소식이 전달되는데 망했다. 어째서인지 그녀의 표정은 초상집이 따로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언젠가 꼭 한번 보게 될 기다. 자신을 단단히 벼르고 있는 팀장이 바로 본청 소속이기 때문이었죠. 그렇게 나 너무 무서워. 공 팀장님 만날까봐. 하루 종일 두려움에 떨던 홍조는 겁먹지 마라. 그 팀이 아닐 수도 있잖아. 정신승리의 경지에 다다르고 마는데 할 수 있지? 그러면 그럴수록 할 수 있어 이용주. 주인공 패시브가 발동될 가능성은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 되어버립니다. 어서 와. 그렇게 헬게이트가 열림과 동시에 이 발령 첫날부터 모닝술을 한 잔 때리고 왔나 얼굴이. 제가 스트레스성 홍조가 조금 있습니다. 이 스트레스가 심하다. 죽음의 돌려깎기 열차가 원래 인생이 공평한 거 아니겠어? 나도 이용주 주무관 덕분에 스트레스성 치질 수술도 했고. 그 경적을 울리기 시작하죠. 죄송합니다. 심지어 그녀에게만 전부 쏠린 업무 배정과 이게 다 제 업무일까요? 지르는 텃세의 팀원들까지 이용조 씨가 업무 분장에 불만 있는 것 같은데요. 세상 본청에서의 그녀의 앞날은 생각보다 생각이 없다. 다일 나쁘면 전화 누가 받노? 깜깜한 터널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이어서 점심조차 혼밥행이 되어버린 그때 비담이다. 온주시청 비주얼 담당. 소문으로만 듣던 본청 소속 보좌관 재경이 등장하고 그녀는 마침내 자신이 본청에 있어야 할 이유를 찾은 듯 보였죠. 허나 기쁨도 잠시 온주산의 한 흉가에서 인트로의 소동이 벌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흉가로 불리는 그곳은 사실 내가 온주 땅 증여할 때 신당 관리 제대로 하라고 몇 번을 말했어. 그의 가족이 모시는 신당이었고 너 그 신당이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몰라? 이들이 이토록 샤머니즘의 진심인 이유는 6개월 전엔 깨끗하지 않았나요? 가족을 대대손손 괴롭혀오는 염색체 유전자 돌연변이라 예측하기가 힘든 질환이야. 정체불명의 유전병 때문이었습니다. 심지어 오른쪽 편마비, 손과 발의 감각 기능 상실, 언어 기능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그 증상은 너무나도 끔찍한 것에 반해 유전병을 치료할 방법은 없어. 현대의학으로는 소슬 방법이 전무했기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이라곤 때마다 신당에 방문해 간절히 기도하는 것뿐이었죠.
그렇기에 어찌 보면 원상복구 해주세요. 흉가 철거해서. 싫습니다. 인트로의 칼거절은 왜요? 철거하고 싶지 않으니까. 자신과 가족을 지키기 위한 신유의 당연한 선택인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홍조는 가요. 조용히. 그리고 아무것도 하지 마요. 소송 가면 무조건 지니까. 아무런 수확도 없이 사무실로 복귀 중인 가운데 시청 앞은 열띤 시위 중이었죠. 때마침 재경도 시청에 도착하고 그녀의 시선은 온통 그를 쫓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한 시민의 문대경치 에라 요거나 뭐라. 무차별 수둔술이 이어지던 그때 어머. 홍조가 온몸으로 그를 지켜내죠. 그리고 웬 낯선 그녀의 위험천만했던 행동은 전 이만. 재경에게 아주 강한 인상을 선사합니다. 한편 그날 저녁 일주일씩 잠수 타는 남친을 뭘로 고소해야 돼?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남녀 장례식 있었잖아. 신유와 그의 여친 나연이었죠. 엄청 중요한 일은 나한테 말 안 하는 것 같아. 이런저런 일들 구체적으로 말해봐. 하지만 그는 차마 오른쪽 편막이 손과 발의 감각 기능 상실. 자신과 행복한 미래를 그리는 그녀에게 유전병을 치료할 방법은 없어. 솔직하게 고백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같은 시각 흉가 문제로 착잡하기만 한 홍조는 뒤늦은 퇴근길에 오르는데 모든 스트레스를 한 방에 날려주는 반가운 얼굴과 마주하게 되고 퇴근이 늦네요. 설렘으로 가득한 그녀의 두 볼은 닉값을 제대로 하기 시작하죠. 괜찮아요? 허나 더 심각한 문제는 네. 어색함을 1초도 견디지 못하는 안면 홍조요. 아, 갱년기는 아닙니다. 그녀의 썩은 개그감이었습니다. 낮엔 왜 그랬어요? 혹시 염산이었으면 어쩌려고? 그 생각은 못했어요. 설마 그럼 지금 제 얼굴 홍조 아니고 타들어가는 건가요? 허나 그의 반응은 장난하지 마요. 종류 신경 쓰였으니까. 그린라이트나 다름없었죠. 심지어 그리고 철거 못해도 되니까 무리하지 마요. 이미 그녀의 담당 업무까지도 파악하고 있었고 제가 철거 담당인 건 어떻게 하셨어요? 얼굴에 철거라고 써 있어요. 이 몹쓸 노잼 개그감까지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내가 그쪽엔 재능이 없어서 조심해서 가요. 아주 그녀와 천생연분으로 보입니다. 귀여워. 다음 날 좋은 아침입니다. 신유를 다시 방문한 홍조는 철거 안 한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오늘은 전략을 변경해 신당 철거가 뭐라고 목숨을 걸어요? 외로워서 그러는데요. 극강의 티발놈도 뒤돌아버리게 만드는 이 일 해결하면 팀장님께서 같이 밥 먹자 해주실 것 같아서요. 동정심 유발 작전으로 저 시청으로 발령받고 계속 혼밥해요. 시베리아가 따로 없던 그의 마음에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따스한 입김을 불어넣나 싶던 그때 마침내 그가 한 연락처를 건네죠. 고용노동부 직장 내 괴롭힘 상담센터. 그렇게 이번에도 실패인가 싶었는데 병원 이름은 뒷장에 적어뒀으니까 알아서 하고. 흉가 철거에 길을 주고 있는 무당 할머니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습니다. 말씀 좀 여쭐게요. 어차피 그녀 또한 철거를 허락지 않을 거란 단단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몇 시간 뒤 신유에게 뜻밖의 메시지가 은월 할머니가 철거 허락하셨어요. 전달됩니다. 말도 안 돼. 심지어 그럴 줄 알고 증거도 이미 남겨놨어요. 곧이어 도착한 영상 속엔 무당 은월 신당이 어떤 존재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그녀가 신당을 철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너무나 쉽게 철거를 허락하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이 사태에 신유는 곧바로 은호를 찾아갑니다. 절대 손대지 말라고 하셨으면서 갑자기 철거는 왜 허락하신 거예요? 그것도 생판 모르는 여자한테. 이에 그녀는 네가 죽인 여자야. 네 뺨을 어루만지는 썩은 피가 묻은 손에 쥐. 정체불명의 메시지와 함께 업보가 네 몸을 집어삼켜 그 고통도 저주 그가 겪고 있는 끔찍한 고통에 끝이 나게 될 것이. 마침내 종지부를 찍어줄 아침 목감의 주인이 나타났어. 한 사람을 지목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의문만이 가득한 그 메시지는 신유를 철거 현장으로 향하게 했고 신당이 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의문의 목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침 목감의 주인이 나타났어. 누군데요, 목함의 주인이? 그리고 그 목함의 주인은 놀랍게도 홍조였죠. 누가 그래요? 이 시꺼먼 미니 관짝 같은 게 내 거라고. 무녀, 은월이. 아, 그 귀여운 할머니? 허나 이 찝찝하고 관짝 같은 비주얼은 열고 싶지 않은 비주얼이에요. 왠지 막 유골 같은 게 들어있을 것 같아. 유골 말고 유물 쪽은 생각 안 해봤어요? 유물 태클을 꿈꾸게 만듭니다. 진짜 신용복 크림 들어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존재했으니 열쇠 구멍도 없는 자물쇠가 온갖 방법을 총동원해봐도 열리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이에 홍조는 토르에 빙의하기 시작하는데 우연이라기엔 너무나 절묘한 타이밍에 전등이 나가버리고 맙니다. 한편 며칠 뒤 로펌의 하움 대표가 방문하며 직원 회의가 소집되는데 자리엔 최고급 명품 시계가 놓여있죠. 자, 우리 장신유 변호사님께서 지난번에 일을 덮는 대신에
조건을 하나 다셨다고 해서. 이어서 자리에서 일어난 이 트래쉬는 죄송합니다. 고개 숙여 사과하기 시작하는데 변호사님들께 무례했던 점 진심으로 허나 그의 표정 어디에서도 사과드립니다. 진심이라곤 찾아볼 수 없었고 개 같은 주사 진짜. 수로가 끊어야 되는데 그치? 그의 추한 인성은 또 한 번 그의 심기를 건드리기 시작합니다. 일들해요 일들. 조심해서 가십시오. 이어서 결코 고개를 숙이지 않으며 자신의 신념을 확고히 드러내는 신유의 행동은 야 트래쉬의 그라데이션 분노를 그럼 시계값을 토탈 얼마 썼는 줄 알아? 둘, 넷, 여섯, 여덟. 대표 네 것까지 15억을 썼다고 이 개. 제대로 촉발시켰지만 근데 왜 인사를 안 해? 그 순간 신유가 택한 결정은 내가 로에나의 소속 변호사가 아니라서 고질고질한 흙탕물 싸움이 아닌 방금 사직서 넣었거든. 뒤끝 없이 깔끔한 회사와의 손절이었죠. 장신유, 지금 뭐한 짓이야? 일개 변호사와 최대 클라이언트 그에게 있어 둘 중에 누굴 선택하시겠어요? 인류 로펌과 명품 시계보다 중요한 것은 한치도 더럽힐 수 없는 자신의 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의 성격을 새학번 선배시라고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던 재경은 스카우터로 왔어. 시청 변호사로. 그에게 시청법률 자문관직을 제안하죠. 제 연봉이 얼만 줄은 아시고? 얼마인지 관심 없어. 말아도 그만큼 못 주니까. 근데 돈에 욕심 있는 타입인 줄은 몰랐네. 비록 연봉은 반의 반토막인 자리였지만 대기업 상대하라는 거야. 얼추 수백억. 세금도 안 내면서 불법 저지르는 수많은 대기업. 돈과 양심을 맞바꾼 그들을 상대하는 곳이라면 답은 되도록 빨리 줘. 그래야 이순위를 정할 수 있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신유의 동기를 자극하기 충분했죠. 심지어 그 수많은 대기업 중에 하움도 있습니까? 재경의 마지막 답변은 없을 리가. 그를 한치의 망설임 없이 수락하게 만듭니다. 한편 그날 저녁 홍조는 일전에 나간 전등을 수리 중인데 결국 사고가 발생하고 말죠. 그런데 어째서인지 그 순간 목함의 자물쇠가 스스로 풀려버립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본 그 안엔 여러 장의 부적으로 둘러싸인 푸른 표지의 고서가 들어있었죠. 마력 천자문. 마법 천자문 짝퉁이야. 예상보다 훨씬 짜친 이 고서의 정체는 주술서야? 한 무녀가 쓴 주술서였는데 아히 낳기 위한 주술. 됐고 재수득. 그녀의 뇌리를 강타했던 한 주술은 기나긴 솔로 인생에 재경이라는 이름의 한 줄기 빛으로 들어오기 시작하죠. 마음에 썩 들어. 며칠 뒤 여기 왜 왔어요? 시청에 첫 출근한 신우는 그녀를 보자마자 뭐가 들어있었어요? 목함에 대해 묻기 시작하는데 책이요. 책? 주술이래요. 소원을 이뤄주는. 이 허무맹랑한 주술서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해봐요. 그는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사무실에 도착한 홍조에게 이홍조 씨, 네. 권재경 보좌관님하고 아는 사이예요? 듣기만 해도 설레는 그 이름이 들려오는데 뭐가 올라왔는데요? 바로 아니, 시청 게시판에 홍조 씨 칭찬하는 글 작성자가 권재경이야. 재경의 이름으로 올라온 한 칭찬글 때문이었고 저녁이 다 된 시간까지 동명이인이 썼을지도 모르는 짧은 칭찬글을 바라보며 회사 전력으로 사심을 채우던 그때 노느라 퇴근 안 하는 거예요? 가쁜 신유가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야군 수당 챙기는 겁니까? 깜짝이야.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도 그의 용건은 목함에 들어있는 그 주술서. 오로지 주술서 때문이었죠. 내일 출근할 때 갖다 줄게요. 퇴근하는 내가 가서 봐도 되잖아요? 그렇게 이 집념의 사나이는 마침내 주술서를 손에 넣게 되는데 신병 주술. 몸의 병을 낫게 하는 주술. 한 가지 주술을 확인한 그는 이용조 씨, 단 1의 웃음기도 없이 거기 담긴 주술은 모두 당신이 가져요. 하지만 딱 한 가지만 자신의 진짜 용건을 나한테 줄 수 있겠어요? 그녀에게 전달합니다. 며칠 뒤 나연은 신유를 만나러 방문한 시청에서 네가 왜 여기 있어? 홍조와 마주하게 되는데 그건 내가 묻고 싶은 말인데. 둘 사이의 질긴 인연은 고등학교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죠. 홍조야, 여기 앉아. 가까운 친구 사이 같았던 이 관계는 앉아봐. 그럼 내 앞에 붙여줄게. 동등함과는 거리가 매우 먼 친구 남친 후려보겠다고 꼬리친 년은 용서를 못하겠다. 얘기했잖아. 할 말 있대서. 디노 오빠 사배자랑 말 안 섞는데? 그저 학폭 피해자와 시판 좀 부탁해. 넌 절친 아니고 악마와 다름없는 시녀. 가해자 사이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10수년이 지났다고 한들 늦었지만 사과할게. 그 죄의 무게가 미안해.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 피해자의 상처가 사과했잖아. 미안하다고. 결코 가벼워질 리 없었죠. 난 네가 변했을 거라고 생각 안 해. 그래서 네 사과 믿지도 않을 거고 받아줄 마음도 없어. 그런데 그때 홍조야. 그만해. 둘의 과거를 알리 없는 신유는 이용조 씨는 살면서 실수한 적 없어요?
사람이 이 정도 사과라면 받아줄 수도 있지 않나? 뭘 한다고 나서는 거예요? 그거 하나 알겠는데 2차 가해나 다름없는 이용조 씨가 혼밥할 수밖에 없는 이유. 홍조에게 상처로 기억될 말을 그 원인이 꼭 다른 사람들한테 있는 건 아니겠구나. 나가자. 내뱉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빗으로 꽂힌 그 말은 칼퇴하고 나가서 얘기하자. 오늘따라 그녀를 더욱 쓸쓸하게 만들었죠. 하지만 거절이 두려워 뒷걸음질만 쳐왔던 홍조도 그거 하나 알겠는데 이용조 씨가 혼밥할 수밖에 없는 이유. 오늘만큼은 저도 끼워주십시오, 회식. 큰 용기를 내보기로 다짐했고 그 첫 단추는 그때 일은 죄송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늦었지만 사과드립니다. 정중한 사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팀장님께서 모친상을 당하신 걸 몰랐고 그렇게 그때 받은 봉투가 부조금이라는 건 더더욱 몰랐습니다. 앉아. 진심이 통한 걸까요? 네. 샷더 마우스하고 앉으라고. 는커녕 아이고 보좌관님. 하필 그때 재경과 신유의 등장으로 인해 우리 이렇게 만난 것도 운명인데 같이 자리합시다. 그녀의 사과는 금세 잊혀져 버리고 말죠. 이어서 모두가 한자리에 모이게 되자 이홍조 씨 칭찬하는 글 권재경 보좌관님이 올리신 거 모두가 가장 궁금해했던 아니죠? 그 질문이 이어지고 맞아요, 제가 올린 거. 이 답변은 그녀의 귀에 민원인 대하는 태도가 좋아 보였어요. 난 당신을 사랑해요로 들려오기 시작했고 잠깐 나랑 같이 좀 갈래요? 평소와 다른 그의 적극적인 태도와 네. 사돈 찍게 됐어요. 옷 나 때문에 엉망됐잖아요. 자신을 살들이 챙기는 스윗함에 홍조 씨는 볼 때마다 얼굴이 빨갛네요. 그린라이트를 확신한 그녀는 저는 좋아하는 사람 있을 때만 빨개지는 거예요. 얼떨결에 자신의 마음을 고백해버립니다. 보좌관님을 나도 이용조 씨 좋아해요. 사내 커플 제1호의 탄생인가요? 정말요? 근데 그건 인간적인 호감이에요. 알고 보니 이 녀석 나 누구라도 칭찬할 일이 있으면 게시판에 글을 올릴 거고 누구라도 나 때문에 옷을 망치면 선물을 할 거예요. 그냥 플러팅이 습관인 녀석이었죠. 방금 있었던 일은 잊을 거니까 그렇게 앞으로 날 봐도 어색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단호한 그의 말을 끝으로 네, 알겠습니다. 홍조의 설레었던 시간은 막을 내려버리고 맙니다. 그런데 다음 날 시청의 전 직원들이 그녀를 보며 수군대기 시작하고 머지않아 그 시선의 의미를 나 아니에요. 거짓말. 눈치채버리고 마는데 그 진실은 비담에게 고백하기도 전에 처해버린 구급의 최후. 누군가 그녀를 골탕 먹인 것이었죠. 찍은 각도를 보면 내가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될 텐데. 그날 밤 오늘도 기나긴 하루를 보낸 홍조는 자신에게 온 택배를 확인하는데 닭이랑 오리, 염소도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건 재미가 쏠쏠해. 그것은 땀과 정성으로 결실맺은 이것저것 보냈으니까 잘 챙겨 먹어. 엄마의 따뜻한 사랑이었고 그 중에서도 제법 생소한 염소 초유를 보자 불현듯 애정 성사술. 한 조술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모정이 깊은 염소의 젖. 재료까지 준비된 지금 방금 있었던 일은 잊을 거니까 어색해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주술을 지체할 이유가 없었죠. 몇 시간 뒤 모든 준비를 마친 홍조는 모정이 깊은 염소의 젖을 담고 책에 쓰여진 순서대로 유채꿀, 정성을 담아 백봉령 가루, 붉은 장미 봉오리를 넣어라. 주술을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같은 시간 밤길 운전 중인 신유에게 또다시 고통이 덮쳐오는데 주술이 진행되면 될수록 그 정도는 극에 달하기 시작하고 결국 그는 정신을 잃고 말죠. 같은 시각 홍조는 마침내 그 물이 맑아지면 애정수가 될 것이니 조술의 막바지 단계에 다다르며 이를 소원이 담긴 애정수를 원하는 이에게 마시게 하라. 마침내 완성합니다. 그리고 다음 날 오전 회의 재경의 자리에 애정수를 올려놓는 것까지 잘 부탁해. 아주 갑벽하게 성공하죠. 잠시 뒤 회의가 시작되고 그의 목넘김을 확인하는 단계만이 남은 그때 지독한 머피의 법칙이 네 지금 어디서 땡땡이 치고 있어? 하필 이 순간 발동해버렸고 애매한 심증만을 남긴 채 마신 거야 뭐야? 그녀의 주술은 마무리되어 버리죠. 한편 며칠 뒤 미처 확인하지 못한 그날의 진실로 인해 마셨겠지? 찝찝하기만 했고 아, 마셨으면 좋겠는데. 하필 기분까지 꿀꿀한 오늘 왜 하필 오늘이에요? 신유와의 약속 이행을 위해 하필 내가 원하는 날이 오늘이라. 두 사람은 지리산을 향하게 됩니다. 혼자 알아서 하면 안 되나? 주술서 제대로 본 거 맞아요? 주술은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댔어요. 찾으라는 이건 뭐예요? 만병초꽃. 이제서야 홍조는 치유술인지 뭔지 그거 하려는 거예요? 그가 주술에 강한 집착을 보였던 이유를 깨닫게 되죠. 와, 미쳤나 봐. 아프면 병원 가는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짓을 할 때가 아니라고요. 이용조 씨는 살면서 뭔가에 간절해 본 적 없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그의 말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같은 거 느껴본 적 없나? 애정수를 만든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고 있어요. 그럼 잔말 말고 찾아요. 해지면 곤란하니까. 10만이의 빙의에 약초를 헤매던 그때 찾았다. 마침내 바위 틈 사이에 피어난 찾았어요.
뭐예요? 만병초 꽃을 발견합니다. 이어서 죽은 연애세포도 살려내 설레는 키 차이로 역대급 비주얼 콜라보를 이뤄낸 둘은 마법사도 먹으려겐 지팡이를 맡기지 않아요. 마법사? 먹을. 직접 따요. 마침내 꽃을 획득하는 데 성공하죠. 이어서 보름달이 뜬 밤이 되자 준비 다 됐어요. 의복을 갖춰 입은 두 사람은 시작해요. 신병치유술, 주술서에 적힌 대로 으름, 산삼의 열매, 만병초꽃을 넣고 신병치유술을 공의로 진리겨 즙을 내어라. 진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낫기를 바라며 진심을 담아 즙을 적셔 아픈 이의 손바닥에 생자를 쓰라. 써내려간 글자와 함께 그들의 주술이 마무리되죠. 그런데 어때요? 한 번도 그런 적 없던 그의 심장이 홍조의 얼굴을 보자 왜 이러지?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합니다. 안 되겠어요. 심지어 어디 가요? 아, 지금 나한테 화내는 거예요? 먼 길까지 와서 어울리지도 않는 이상한 옷도 입고 시키는 대로 최선을 다하는 나한테? 뭐가 이상하다는 거야? 살면서 누구에게도 해본 적 없는 내가 보기엔 예쁘기만 한데. 닭살 돋는 멘트까지 튀어나오죠. 다음날 주술을 마친 이들은 떠날 채비를 마치는데 부장님이다. 뜻밖의 전화 한 통이 부장님이에요. 걸려오기 시작합니다. 여보세요? 심지어 그 용건은 그럼 내일 퇴근하고 잠깐 볼 수 있어요? 네? 기대도 한 적 없는 데이트 신청이었고 몇 시에 어디서 볼지 따로 연락 남길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로써 주술서의 효과는 애정 성사술이 먹혔다는 빼박 증거. 빼박 힌트로 입증되어 버리죠. 기운내요. 신병치유술도 곧 효과가 나타날 거니까. 그런데 덩달아 기뻐해도 모자랄 판에 재경의 연락만 기다리는 그녀가 오는 내내 휴대폰만 보고 있는 거 알아요? 이상하게 거슬리기 시작하더니 어떡해! 왔어요. 심지어 문자가 도착했다는 소식에 뭐래요? 비밀. 그 시트에서 발 좀 내려요. 묘한 질투까지 느끼기 시작합니다. 다음날 난 마은영 과장. 잘 부탁해. 휴가를 마친 마 과장이 복귀하고 공원관리팀은 오늘 회식. 당일 회식 공지와 단 한 명도 타협 따위 없는 빠지지 않는다. 그녀의 상명하복 스타일은 홍주가 그렇게도 고대해왔던 재경과의 약속마저 미루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게 아쉬운 마음으로 회식에 나선 홍조는 때마침 신우를 마주하자 곧바로 주술 브리핑을 시작하죠. 오늘 약속은 회식 때문에 내일로 미뤄졌어요. 애정 성사술 확인은 오늘 불가능. 그래도 확실히 먹힌 것 같아요. 야근 되게 많이 하시는 분인데 내일도 괜찮대요. 허나 어째서인지 그의 포커스는 그래도 확실히 먹힌 것 같아요. 홍조의 햇살 같은 얼굴에만 가 있었고 운전까지 못하게 되는 건 최악인데. 무언가 잘못됐음을 감지한 신우는 곧바로 보안실로 달려갑니다. 법률자문관 장신우입니다. 3일 전 대회의실 CCTV를 확인하고 싶은데요. 그리고 마침내 영상을 통해 예. 애정수를 마신 것은 재경이 아닌 바로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야 모든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한편 주술이 성공한 줄만 아는 홍조는 제가 많이 늦었을까요? 아니, 저도 방금 왔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그와 대면하는데 날 왜 좋아해요? 너무나도 이성적인 질문만이 이어지죠. 심지어 난 잘 보이고 싶은 상대에겐 결코 내뱉지 않을 가족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자주 해요. 다정한 가면 뒤에 감춰져 있던 버려진 유기견한텐 친절하지만 가족한텐 한없이 차가운 사람이에요. 본래 자신의 모습을 포장지는 그럴듯한데 내용물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감없이 그녀에게 전하기 시작합니다. 혹시 내가 아니라면 이용조 씨가 고백 비슷한 걸 했을 때 기뻤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뜻하는 것은 근데 내가 나라서 안 되겠어요.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을 만나요. 빈틈없이 확실한 거절의 표현이었죠. 허나 이를 몰래 지켜보던 신유의 눈엔 둘의 모습은 화기애애 그 자체였고 주체할 수 없는 질투의 감정을 느끼며 곧바로 홍조의 집 앞으로 향합니다. 여긴 어쩐 일이에요? 궁금해서 권재경이 뭐라고 했는지. 얘기 안 해줄 거예요. 이어서 그는 애정성사술이 먹혔을 리가 없는데. 왜 그렇게 단정해요? 당신이 이것저것 섞어서 요래요래 만든 그 애정수라는 것을 먹은 게 그날의 진실을 바로 나거든. CCTV 확인했어. 빼박 증거와 함께 못 믿겠으면 직접 봐. 모두를 털어놓기 시작하죠. 아, 말도 안 돼. 충격적 진실과 마주한 홍조는 내가 얼마나 어렵게 만든 건데 딱 한 번밖에 못 쓰는 주술인데. 억울해서 미칠 지경이었지만 애정수를 먹일 거면 확실하고 은밀하게 먹였어야지. 진짜 심각한 피해자는 권재경이랑 같이 있을 땐 질투까지 했어 내가. 주술에 희생된 신유였습니다. 게다가 주술은 또 얼마나 강력한지 그런 얼굴 하지마. 설레니까. 닭살 돋는 멘트를 내뱉는 입과 젠장. 갑자기 멈춰선 두 다리는 왜요? 또 뭐야? 발걸음이 떨어지질 않잖아. 보고 싶어서. 그의 생각과는 별개로 가지. 제멋대로 작동하기 시작했죠. 와.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권재경 실장은 어때요? 주술의 증세는 제가 연애하시라고 그 볼빨간 분이 왜 남의 연애에 신경을 써요? 그랬더니 뭐래요? 한대요. 점점 더 심해졌고
이제는 아예 대놓고 법률 전문관 장신우입니다. 틈만 나면 홍조를 방문하며 조심해서 하세요. 외조를 빙자한 안 그래도 팀에서 이용조 씨가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같던데 눈치라곤 전혀 없는 발언들로 더욱 심한 왕따를 당하진 않을까 걱정이 돼서. 그녀의 회사 생활을 위태롭게까지 만듭니다. 더는 참을 수 없는 홍조는 거기서 그 얘기를 하면 어떡해요? 남의 더 곤란해졌잖아요. 분노를 표출하기 시작하는데 일회용품 싫어하는 내가 테이크아웃 커피를 바리바리 샀고 하트 모양 수제 쿠키까지 구매했어. 평생 누구한테 아부라고 한 적 없는 내가 아주 살짝 고개를 숙였어. 왜 그런 모양 빠지는 짓을 했을까? 그의 말은 온통 당신 때문에. 내 머릿속에 있는 감정 컨트롤 본부에서 기쁨이가 눈치 없이 똥까똥까하고 있어. 왜? 당신 때문에. 기승전 노르에피네프린과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뿜뿜하고 있으니까. 왜? 당신 때문에. 홍조뿐이었죠. 정신 차려요, 장신우 씨. 당신은 윤난열 여자의 남자친구예요. 헤어졌어. 뭐라고요? 자신의 건강상의 문제와 더불어 홍조를 향해 주체할 수 없이 커지는 감정은 나연아, 우리 그만하자. 결혼까지 약속했던 나연과의 이별로 이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렇게 가볍게만 여겼던 이 문제는 더 큰 문제들을 파생시키기 시작했죠. 한편 며칠 뒤 홍조는 온주산으로 외근을 나왔는데 이거 찾으세요? 이번엔 화원 사장에게서 주무관님 거 맞죠? 항상 뭘 흘리고 다니시네. 자신의 핑크 텀블러를 발견하게 되죠. 그 안엔 애정수가 담겨 있었기에 설마 엎친 데 덮친 격 사장님도 애정수 마신 건 아니겠지? 의심 환자가 더 늘어나 버린 가운데 그날 저녁 오늘따라 더욱 컴컴한 홍조의 귀갓길에 불길한 그림자가 들이오기 시작합니다. 침착한 척 걸음을 재촉해보지만 떨려오는 손은 이내 결정적 실수까지 범해버렸고 전력을 다해 도망치기 시작한 그때 이러면 곤란한데. 역시나 신유였죠.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서. 잠깐 여기에 있어요. 골목길은 여전히 어두웠지만 앞으로는 이쪽 길로 다니지 마요. 그와 함께였기에 핸드폰을 잃어버렸어요. 같이 좀 가주면 안 돼요? 물론이지. 하나도 무섭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가로등에 길을 환히 비추기 시작하죠. 뭐지? 그리고 이것은 그녀의 위험한 밤길이 신경 쓰였던 순서를 조금 바꾸면 어떨까 해서요. 우범 지역을 먼저 작업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시청 변호사 신유가 준비한 직권을 남용했어. 당신 골목에 불을 켜주려고. 깜짝 이벤트였던 것입니다. 헤헤. 그런데 그녀의 폰을 본 신유의 표정이 뭐 하는 거예요? 어딘가 묘연해지며 난 이 얼굴을 봤어. 본 적도 없는 당신 얼굴을 내가 봤다고. 알 수 없는 말을 늘어놓기 시작하죠. 반복해서 꾸던 의문의 꿈. 그 꿈에 항상 등장하는 여자아이. 홍조의 어린 시절과 너무 닮아있던 것입니다. 난 이용조 씨 어린 시절을 본 적이 없는데 그 얼굴을 한 당신이 내 꿈에 나타났어. 책임져. 도저히 과학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이 현상에 같이 가봐요. 이들이 향한 곳은 목함 받자마자 왔어야 하는데 죄송해요. 은월의 병원이었죠.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렇게 그 목함은 왜 저한테 주신 거예요? 홍조의 질의응답이 시작되는데 네가 선택받은 사람이니까. 그럼 장신유 씨는 어떻게요? 방법은 하나뿐이야. 무당 은월은 목함주인 홍조에게 뭔데요, 그게? 엉킨 주술의 해결책을 전달합니다. 그런데 어째서인지 알아냈어요? 몰라요. 해답을 들은 그녀의 어깨는 방법을? 말하기 싫어요. 축 처져만 있죠. 역시 그거였네. 허나 이 홍조 미세는 키스. 이 와중에 자신의 소원을 백설공주부터 슈렉까지 그런 거 아니에요. 모든 저주를 풀 수 있는 열쇠가 키스인 건 국룰이지. 꽤나 그럴듯한 근거와 함께 제시합니다. 이어서 집으로 돌아온 홍조는 주술은 쉬이 돌이킬 수 없으므로 변심하여 번복하고자 하면 도리어 화를 입게 되리라. 여전히 착잡한 마음으로 밤을 지새우고 아무것도 듣지 못한 신유 또한 뭔데 말을 안 할까? 답답한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며칠 뒤 내내 싱숭생숭했던 그녀에게 아랫집에 이사 온 사람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따뜻한 메시지가 전달되죠. 특히 오늘은 어디서 그냥 따박따박 말대꾸야. 계저씨의 진상전화로 내가 욕 안 하게 생겼어 지금? 인류에마저 사라져버렸던 하루였기에 마침 등장한 반가운 이웃은 좋은 사람이네. 그녀의 마음에 온기를 불어넣어줍니다. 그런데 그때 신유의 호출이 이어지는데 또 왜요? 그 용건은 역시나 대신 자음 힌트를 줘. 힌트를 달란 거지. 주술을 푸는 방법에 관한 것이었고 좋아요. 원하던 자음 힌트까지 받아냈지만 글자의 개수는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합니다. 며칠 뒤 홍조는 아버지의 기일을 맞이해 바다로 향하게 되죠. 바다로 갔어. 세계 일주가 꿈이었는데 소원 풀었댄다. 진짜 여기 있는 거야? 그렇게 너무나 보고 싶은 아버지를 춥겠다. 가슴 깊이 추억하며 아빠는 그를 느끼고 싶어 바다에 손을 담가보는 홍조. 그리고 그녀의 뒤를 묵묵히 지키고 있는 신유. 마침내 두 사람은 답을 알아버렸네. 은월이 던진 그 메시지의 의미를 너희들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자신들에게 주어진 운명을 받아들여라.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날 저녁 언제나 혼밥이 익숙한 그녀였지만 오늘만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죠. 거긴 장신유 씨 자리가 아니에요. 그럼 누구 자리인데요? 아빠요. 이제껏 밝게만 보였던 그녀에게서 기일이에요. 처음 듣게 된 쓰라린 가정사는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신유의 마음까지 움직였고 두 분이서 드시기엔 양이 많을 건데. 괜찮아요. 3명이 먹을 거라. 그녀의 마음을 진심으로 공감해줍니다. 기일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신유는 그대로 술잔을 내려놓죠. 왜 안 마셔요? 사실 그에게도 가족력이 있어요. 한 명도 피해간 적이 없어요. 깊은 가정사가 있었기에 아버지는 그걸 저주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그 얘기를 듣기 싫어서 술을 안 먹게 된 거고. 둘의 술자리는 무르익어갑니다. 그리고 신유는 비로소 깨닫게 된 답을 알아버렸거든. 자음 퀴즈의 정답이자 너희 둘은 끊어낼 수 없는 운명이니 받아들여라. 숙명이 되어버린 둘의 인연을 고백하죠. 차마 입에 담을 수 없었던 건 미안해서였겠지? 유추해보면 이용조 씨가 나한테 건 주술이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고, 그럼 나는 영원히 두근두근하면서 당신을 쫓아다녀야 한다는 거고. 모든 걸 알게 된 그의 논리는 어떻게 할 거야? 팩트 그 자체였지만 주술을 건 그녀라고 한들 아! 뾰족한 수가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운명을 받아들일 생각만 하지 말고 거스를 생각을 좀 해봐요. 다짜고짜 괴짜 운명론을 설파하며 우리 힘차게 운명을 거슬러 올라가 보자고요. 연애의 빙의하기 시작하죠. 그래. 그렇게 이로써 앞으로 힘차게 운명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 나 역시 둘의 원만한 합의가 이용조 씨랑 절대 운명 하고 싶지 않으니까. 오케이. 이루어졌나 싶었는데 잡아줘요. 이 새끼 뭐야? 죄송합니다. 이것만. 이들의 운명 거스르기 조약은 모래 위에 지어진 성처럼 냄새 좋다. 이런데 너무나도 쉽게 어떻게 운명을 거슬러? 무너져버리고 맙니다. 며칠 뒤 홍조는 시루떡은 잘 먹었습니다. 아랫집에 답장을 전달하던 그때 할 얘기가 또 남았나요? 그 이웃의 정체가 그건 제가 아버지한테 드리는 마지막 선물이었고요. 상관없어요. 번호 바꿀 거니까. 다정함과는 거리가 먼 한 남자란 사실을, 아니 다름 아닌 재경이었단 것을 이용조 씨? 알게 되죠. 이런 게 운명일까? 그리고 이 고스란히 전해진 그녀의 마음이 재경도 싫지만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신유는 초조하게 홍조를 기다리고 정작 그의 용건은 오나 안 오나 보려고. 왜 이러는 걸까요? 불러도 오지 말았어야지. 나보고 운명을 거스르라며. 이렇게 쪼르르 달려와서 얼굴 보여주면 곤란하지 않겠어요? 적반하장의 진면목까지 보여줍니다. 하지만 그런 그의 마음도 왜 이러는 거냐? 마냥 편치만은 않았는데 이유는 며칠 전 여전히 자신을 잊지 못하고 있던 다현아. 다 알아버렸어. 오빠가 어디가 얼마나 아픈지. 많이 사랑해. 나 오빠 놓치기 싫어. 나연의 마음을 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나랑 그녀의 선택은 결혼해 줄래? 평생을 함께하자는 약속이었죠. 그날 저녁 홍조는 재경과의 러브하우스가 되어버린 집 앞마당을 꾸미는 중인데 때마침 재경이 귀가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어때요? 예뻐요. 근조화한 같아요. 옆에 나물 심으면 더 괜찮을 거예요. 남천이라고. 남친이요? 근데 이 녀석 남천이요. 플러팅 중독자인가요? 심지어 30분 뒤에 시간 돼요. 아주 물 흐르듯 왜요? 집들이 하게요. 이따 봐요. 홍조를 집으로 초대하기까지 하죠. 그렇게 커플룩이다. 달달한 모먼트와 함께 솔직히 좀 놀랐어요. 여기로 이사 오셔서. 안 그래도 쭉 오피스텔에서만 살았어요. 계절을 느낄 수도 없고. 그래서 마당 있는 집에 오고 싶었어요. 처음으로 둘만의 진솔한 대화가 오고 가기 시작하고 비가 오나 봐요. 날씨마저 썸의 지원군이 되어줍니다. 보좌관님 다니는 보호센터에 혹시 삽살개 있어요? 이거 진짜 비밀인데요. 삽살개를 10년 키우면 부자 될 수 있어요. 엉뚱발랄한 그녀의 말까지 취했네. 진짜예요. 다음에 갈 때 같이 갈래요? 뭐 삽살기는 없지만. 자연스레 애프터 신청으로 이어지던 가운데 또 신유에게서 전화가 오죠. 받아요 전화. 네. 무슨 일이에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맥주 더 할래요? 그런데 좋아요. 달라진 그녀의 목소리에 목소리는 왜 변해? 혹시 남자랑 같이 있어? 네. 어딘데? 광기 집착남으로 변해버린 그는 누구랑 같이 있는 건데? 다음 날까지도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목소리 듣고 싶어서 전화한 거 아니야. 부탁인데 톡 읽지 마. 답장도 필요 없어. 온갖 고장을 부려대기 시작했고 평생 지킨 금주도 어겨가며 야 장신유 너 왜 이래? 쓰디 순수를 들이키기 시작합니다. 허나 취기에 그녀가 잊혀지기는커녕 한기억이 더욱 선명해졌는데 자퇴를 했어요. 바다에서 돌아오는 날 듣게 된 엄청 화내실 줄 알았는데 아버지에 관한 이야기였죠. 이제 학교도 안 가는데 여행이나 가자 그러는 거예요?
신나게 놀았어. 언제나 딸의 편이었던 아버지는 근데 옆에서 공놀이 하던 애들 2명이 빠졌고 아빠가 뛰어들었고 애들 둘은 구했는데 그렇게 한순간의 사고로 아빠는 못 나왔어요. 생을 마감하게 되었고 이는 홍조에게 내가 자퇴만 안 했어도 결코 씻을 수 없는 자책감과 왕따 당해도 그냥 학교만 다녔어도 그때의 고통을 다시 감수하더라도 그런 일은 없었을 텐데 내가 아빠를 죽인 거예요. 되찾고 싶은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으로 남게 된 것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늦은 밤 귀가하는 홍조에게 꽃바구니가 전달되는데 어제는 즐거웠어. 누가 봐도 그 발신자는 보좌관님인가 봐. 전날 집들이를 한 재경이 틀림없어 보였죠. 그런데 그때 만취한 신유가 홍조를 찾아옵니다. 아니 몸도 아픈 사람이 술을 마시면 어떡해요. 전화를 안 받으니까 술을 얼마나 마신 거예요? 평생 금주다였던 그가 많이. 술의 힘에 빌리고 싶을 만큼 필름이 끊길 때까지 마시면 생각이 안 날까 싶어서. 마음은 점점 더 커질 뿐이었죠. 나 숙취 음료 사가지고 올게요. 그런데 그때 가지마. 처음으로 자신을 힘껏 당기는 신유의 솔직대범한 행동에 장신유 씨. 홍주마저 혼란스러워지는데 네가 왜 여기 있어? 하필 이 순간을 재경이 목격하게 됩니다. 이건 무슨 상황인 거야? 이어서 그러는 권재경 씨는 왜 여기서 이러고 있는데요? 내 집이니까. 홍주에겐 결코 들은 적 없는 이사 왔어 여기 1층으로. 재경의 이사 소식에 1층에 있다는 운명이 권재경이었어? 신유는 모종의 배신감을 느껴버렸고 지금 네가 하고 있는 행동을 양다리라고 하는 거야. 집 어디야? 내가 데려줄게. 싫은데? 심지어 재경의 노력에도 난 이용조 씨랑 같이 있고 싶은데. 그걸 말이라고 해? 상황이 점점 악화되기만 하자 마침내 결단을 내린 홍조는 직접 그를 데려다 주기로 합니다. 그런데 그 승차감은 원양어선 뱃멀미 뺨치는 수준이었고 이용조 씨, 오늘 먹은 안주와 제외하기 직전에 자 좀 세워. 나 조금 울렁거리. 가까스로 그 위기를 모면하죠. 권재경이 이어서 신유는 어디가 그렇게 좋은데? 가장 궁금했던 질문부터 던져보는데 그녀의 마음을 움직인 것은 보좌관님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여도 완벽함이 아닌 결핍이 있어요. 채워주고 싶은 재경의 쓸쓸함이었죠. 내 결핍은 안 보여? 반면 신유의 마음은 19일 날 밤에 시간 돼요? 그날이 보름이에요. 그래서 뭐? 자신의 부주의한 실수가 빚어낸 거기에 재앙소멸술이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그 주술은 보름이 뜬 날 밤에만 할 수 있대요. 내가 재앙이라는 건가? 나 좋아하지도 않으면서 좋아하는 거 싫잖아요. 나도 장신 씨가 이러는 거 원치 않아요. 무거운 숙제 같은 것이었습니다. 하나만 물을게. 하지만 사실 그녀도 이제까지 나 보면서 가끔은 든든했던 그에게 한 번도 좋았던 적 없어? 한 번도 흔들린 적 없다는 것은 네. 거짓이었죠. 얼굴은 왜 빨개지는 거야? 그리고 거짓말을 못하는 그녀의 볼처럼 이제야 알 것 같아. 내 주사가 뭔지. 신유도 오늘만큼은 옆에 있는 사람한테 감정이 이끄는 대로 키스하고 싶어지는. 진심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마침내 두 연놈의 키스신을 볼 수 있나 했는데 개 열받는 고구마식 편집 기법은 어떻게 된 거지? 나의 상상력을 이러면 안 될 것 같다. 자극하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 녀석은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 모든 것이 블랙아웃된 상태였습니다. 이어서 우연히 홍조는 재경과 마주하게 되고 점심이 그거예요? 그녀의 손에 들려있는 간편식은 밥대를 놓쳤어요. 그럼 같이 먹죠. 자연스레 편의점 데이트로 이어집니다. 신유랑은 무슨 일이 있었던 거예요? 새벽이 다 돼서 들어왔던데. 자다 깨셨어요? 잠이 안 왔어요 시간째. 그렇게 두 사람은 어쩌다가 그런 사이가 됐어요? 전날 밤의 오해를 장신유 씨는 제가 좋아서 온 게 아니라 항의하러 온 거예요. 풀어나가기 시작하죠. 암튼 이 모든 문제는 보름날이면 싹 다 해결될 거예요. 이어서 그녀는 화제를 전환해 그 꽃바구니 감사합니다. 장미 선물에 대한 인사를 건네는데 무슨 꽃바구니요? 당연히 재경일 거라고 생각했던 장미꽃 보좌관님이 보낸 거 아니에요? 발신자의 정체는 아니요 난 그런 거 놔둔 적 없어요. 나한테 그런 거 보낼 사람이 없는데. 장신유 아닐까요? 미공 속으로 에이, 설마요. 급물살을 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누가 보냈는지도 모르는 꽃책에서는 꽃바구니는 버려요. 보낼 사람 마음까지 받을 거 아니면. 찝찝함만 느껴질 뿐이었고 그래. 꽃바구니 패기를 시작으로 밀린 집안일을 이어가는데 예상치 못한 곳에서 내 잘못. 빨리. 또 다른 미스테리가 발견되죠. 어디 갔지? 여기 있나? 사라진 잠옷을 찾던 그때 웬일이야? 이렇게 일찍 전화를 받고? 어김없이 걸려온 그의 전화에 확인할 게 좀 있어서요.
나한테 혹시 꽃바구니 보낸 적 있어요? 곧바로 꽃에 대해 물어보는데 유령용이자 신유마저 무슨 꽃이었는데? 설마 장미? 전혀 모르는 눈치입니다. 그쪽이 상관할 일 아니잖아요. 어떻게 상관을 안 해? 질투가 나는데. 하지만 꽃에 대해선 모르더라도 보고 싶어. 서로의 감정에 대해선 며칠만 참아요. 곧 사라질 감정이니까. 그리고 그 유효 기간까지도 그래. 나도 빨리 보름이 왔으면 좋겠어. 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두 사람이었죠. 재앙 소면술 준비나 잘해. 장신 씨나 준비 잘해와요. 부정타니까 술도 먹지 말고 키스 같은 거 절대 하지 말고 정갈하게 그런데 키스라는 두 글자에 그럼 이번 달엔 안 되겠네. 우리 어제 삐거덕대기 시작하는데 못했다 그랬잖아요. 그날의 진실은 진한 딥키스가 아닌 그저 만취남의 떡실신이었고 홍주가 그를 집까지 바래다줬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날은 나 하기 싫어. 재앙 소멸술. 실패한 첫 키스도 아닌 이용조 씨를 보고 있으면 계속 심장이 뛰어. 주술로 고장난 그의 심장도 아닌 속초에서 돌아오던 택시 안에서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알아? 진실된 마음에서 우러나온 당신이 아버지 얘기를 할 때 심장이 녹아내리는 줄 알았어. 당신을 보고 있으면 울고 싶어져. 신유의 진짜 고백을 이게 정말 주술 때문이라고 생각해? 듣게 된 시간이었던 것이죠. 며칠 뒤 보름달이 뜬 재앙 소멸술의 날이 찾아오고 고마웠어요. 나랑 같이 밥도 먹어주고 우리 아빠 기일도 참석해주고 나한테 전화도 해주고. 홍조는 소멸술과 함께 사라질 사실 너무 외로웠는데 장신 씨가 맨날 전화해주니까 조금은 덜 쓸쓸했던 것 같아. 신유의 과거 행동들에 감사를 표합니다. 그렇게 나연과 결혼을 약속한 신유와 재경과 인연이 될 홍조는 눈을 감고 평온한 마음으로 소멸되기를 바라는 재앙을 떠올리라.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준비를 마친 뒤 복숭아 나뭇가지에 묻혀 붉은 한지 위에 재앙 소멸술을 영자를 적으라. 진행하죠. 그리고 주술의 효과는 너무너무 상쾌한 기분이야. 밤새도록 당신 생각이 하나도 안 났어. 애정 성사줄만큼이나 강력했고 축하해요. 기분 정말 좋다. 상쾌한 아침을 맞이한 홍조는 신유랑은 잘 정리됐어요? 어제 보름이었잖아요. 네, 아주 깔끔하게 정리됐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신유 또한 산뜻한 드라이브와 함께 출근길에 오르죠. 그런데 그날 저녁 화원 사장에게서 전화가 옵니다. 이 시간에 왜 전화하셨지? 심지어 왜 안 받으세요? 그의 목소리가 아주 가까이서 들려오죠. 기다렸어요. 같이 저녁 먹으려고. 저랑요? 네. 게다가 선물이요. 저한테 꽃바구니 보낸 게 사장님이세요? 부담 갖지 마세요. 호의라고 하기엔 도가 지나친 그의 행동은 장미꽃은 좀 부담인데요. 이건 라넌큘러스. 장미꽃 아니니까 괜찮죠? 어딘가 정상적이진 않았고 지난번에 보니까 제 텀블러를 기억하고 계시던데 혹시 그 안에 든 물 드신 적 있으세요? 그 원인은 또 네. 주무관님 무슨 차 드시나 궁금해서. 뭐예요 그거? 애정수였습니다. 가요. 식당 예약해뒀어요. 이어지는 그의 과도한 행동은 퇴근 후에 사적인 만남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부용제 축제 얘기하면 되겠네. 그건 공적인 얘기잖아요. 오늘은 안 되겠어요. 선약이 있어요. 거듭되는 거절에도 누구요? 무서울 정도로 끈질기게 말해도 모르실 거예요. 그래도 말해보세요. 그녀를 조여오고 있었고 접니다. 때마침 신유의 등장으로 상황은 무사히 마무리됩니다. 이어서 작은 소동 끝에 집에 도착한 홍조는 방금 봤는데 그새 또 온 거예요? 설마 또 내가 보고 싶어서. 죽도록 보고 싶었어. 내가. 그리고 아마도 영원히 그럴 것 같아. 도통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이 이딴 식으로 망쳐놨으니까. 듣게 되죠. 이건 꽃 영자야. 재앙막을 제사 영자가 아니라고. 그 말인즉슨 보일씨랑 나무목도 구별 못해? 잘못된 한자 표기로 한 번 보는 재앙 소멸술의 기회가 부적 들고 다니다가 꽃 될 뻔했네. 어이없이 날아가 버렸단 것이었습니다. 너무 떨려서 그랬나 봐요. 그 결정적인 순간에 떨긴 왜 떨어? 너무 빤히 쳐다봤잖아요. 내가 쳐다봐서 떨렸다는 거야? 신유가 만취했던 그날 이건 사랑이야. 그가 건넨 사랑 고백에 그건 그냥 주사였잖아요. 사실은 그녀도 흔들렸던 것이죠. 취해서 아무 말이나 막 한 건 또 아니야. 그런데 하필 또 이 장면을 장신유, 너 대체 뭐야? 재경이 목격하고 맙니다. 정리됐다면서요. 그게 내가 정리가 안 됐어. 뭐? 사랑한대. 과연 내가 이들의 운명은 이용조 씨를. 어떻게 될까요? 이 연애는
불가항력, 조술사를 손에 넣게 된 주인공 이홍조가 짝사랑을 이루기 위해 만든 애정수를 전혀 관계없는 장신유가 마시게 되면서 둘의 뜻밖의 로맨스를 그려낸 판타지 로맨스인데요. 특히나 두 주인공의 비주얼 합이 가히 역대급이었죠. 배우 조보와 로운의 설레는 키 차이는 두말할 것도 없었고 얼박샷에도 굴욕 없는 둘의 미모는 이 드라마 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영상의 완성도를 높여주었고요. 특히 보이그룹 가수로 데뷔했던 로운의 연기는 해당 드라마를 통해 큰 호평을 받기도 했는데요. 차가운 냉혈한 변호사 신유가 주술에 걸려 닭살 멘트를 던지는 그의 뻔뻔한 연기는 드라마의 재미를 더욱 살려주었죠. 누구나 한 번쯤은 꿈꿨을 법한 램프의 요정 지니와 같은 설정도 굉장히 흥미로웠는데요. 만약 나에게도 주술서가 있었다면 이라는 재밌는 상상을 해보며 가벼운 마음으로 즐길 수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은 1화부터 6화까지의 내용이며 고정 댓글에 적힌 링크를 통해 JTBC VOD 몰아보기 프로모션을 이용하여 이어내는 불가항력을 정주행해보시길 적극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핵심쟁이 슈무비였습니다. 들을래? 구독과 알림 설정을. 이거 누구 노래야? 쇼무